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5.18 40주기를 앞두고 기념사업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여럿입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광주 국군통합병원.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이곳이 5.18 민중항쟁 40주년을 앞두고 5.18과 4.19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으로 탈바꿈합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문을 열 계획인데 2200제곱미터 면적에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당한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았던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5.18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도 500억 원이 투입돼 민주인권 기념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LH에 용역을 줘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광주시는 최대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세계 인권교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5.18 민중항쟁의 세계화를 위한 예산 확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주년 5.18 기념식과 세계 인권포럼 개최, 베니스 비엔날레 5.18 특별전 개최 등 10개의 세계화 사업에 들어갈 국비 94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존의 5.18 행사위원회에서 진행했었던 그 정도의 행사로는 40주년에 걸맞는 의미를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5.18 40주년에 맞는 특별한 예산이 내년이면 불혹을 맞는 5.18 민중항쟁,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기 위해선 지금부터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올해 40주년을 맞습니다. 40주기를 계기로 역사적으로 연결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이 시위대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는 군 기록입니다. 언뜻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같지만 이 지시는 유신 독재를 몰아내자며 일어선 부산 마산 시민들을 향한 것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등을 담은 사진전이 광주 5.18 기록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으로 시작해 5.18 민주화운동 판화 작품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전시는 부마항쟁과 5.18이 독재 타도라는 공통점과 시간의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마의 유신 독재 철폐, 광주의 군부 독재 철폐는 같은 맥락 속에서 쭉 이어져 오는 민주화 운동의 여정이었다고 보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두 항쟁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한편 각각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만난 부마항쟁 기념재단과 5.18 기념재단은 4대 민주화운동인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마의 진상규명, 5.18의 진상규명 이 차원에서 연대를 해야 되겠고요.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 가치가 알릴 수 있도록 교육에도 좀 같이 연대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마항쟁 40주년 전시회는 서울과 청주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째로 열렸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참여도 없고 역사를 왜곡하며 경제 침략과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아베 정부와 무슨 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시민단체들은 오는 24일 광주 금남로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요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물빛 축제가 한창인데요. 소화전 물을 끌어다 어린이 풀장을 운영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빛을 이용한 쇼도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이래저래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축제 기간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워터라이팅 쇼입니다. 용과 로봇이 싸우는 장면이 펼쳐지고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팝 가수의 노래도 흘러나옵니다. 10분짜리 워터쇼에 들어간 예산은 2억 7천만 원. 하지만 물빛축제를 대표하는 환상적인 쇼라는 소개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 보긴 한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정도. 생뚱맞다 그럴까? 뭐 어린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게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낮이 되자 국가정원 한켠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 풀장입니다. 인근에는 5개 소화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5개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로 풀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 이 받아지는 시간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계속 아침부터 계속 받고 밑으로 빼고 받고 빼고. 저거 외에 물을 끌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네,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재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방용수를 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2달 동안 소화전의 물을 끌어다 썼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주에서야 뒤늦게 관할 소방서에 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물빛축제 프로그램에 둘러싼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자 여름철 관광객 숫자를 늘리려는 순천시가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원에서 뭐냐면 다른 해보다 이렇게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집중화시키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맞는 프로그램에서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순천만 국가정원. 이제는 관광객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질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남해안에 올 들어 첫 적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직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될 수 있어 자치단체가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바다 너머로 검붉은 적조띠가 보입니다. 고흥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올해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24일 첫 적조특보가 내렸던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은 시기입니다.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내려진 적조 예비주의보는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m당 10개체 이상 출현할 때 발령됩니다. 적조가 의심되는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유해한 적조가 다량 번식하지는 않아 물이 거무튀튀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은 30개체, 적조 원인 생물인 메조디니움은 1000개체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적조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26도 내외의 해수온이 갖춰진 가운데 남풍을 타고 적조 플랑크톤이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성 적조가 밀리리터당 5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린 겁니다. 지금은 관심 단계입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일대의 적조 동향을 집중적으로 예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토를 습해 선적해놓고 대기하고 있고 혹시라도 바다 수온에 따라서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적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달 들어 계속된 폭염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식장의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는 등 적조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자동차 비전문가이자 퇴역 정치인인 박 전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박 전 시장이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내는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사민정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적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공개 반발하고 있는 고려고에 대해 광주 교사노조가
자중하고 우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려고가 볼성사 나온 현수막을 정문에 내걸어 교육청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성적 비리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광주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경찰이 강원도 고성 산불 원인 규명을 위해 한국전력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오늘 오전 빛가람 혁신도시로 수사관들을 보내 한전 본사 배전운영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한전 속초지사에 대해서도 2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성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의 설치와 점검 등이 관리 매뉴얼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는 황석영 작가의 특별 강연이 오늘 밤 10시 5분부터 광주 MBC TV로 방송됩니다. 김대중과 우리의 꿈을 주제로 한 오늘 밤 특별 강연에서 황석영 작가는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구자적인 안목과 실천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